안녕하세요. 교양영어 13주차인가요? 네, 13주차 레슨 2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까 뭐죠? 단어장에서 나온 단어들을 이용해서 여기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라 그랬어요. Elevator, dog, insect, darkness, public speaking, driving. 이 6가지 fear 중에서 What kind of issues do you people with these fears have? 어떤 이슈를 갖고 있죠, 사람들은? 이게 질문을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What kind of issues do people with these fears have? 이게 kinda common이죠, common. common이 아니라 common. 그게 많은 상황에서 닥칠 수 있는 일들이죠. incommon이 아니고 extraordinary가 아니라 ordinary한 상황. 그러니까 common한 상황에서 누구라도 마주칠 수 있는 상황들이죠.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벌레,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 운전하는 거, 어두움, 그 다음에 강아지들, 개. 이거는 어디 특정한 나라에 가야만 보는 게 아니라 어느 나라에 가서더라도 이런 상황들은 닥칠 수 있는 일이죠. 2번. What is the best way to deal with these fears? 이런 것에 관한 두려움이 있는 거는 어떻게 to deal. 아까 deal 하는 게 하겠습니까? 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to deal with.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거를 좀 수습할래? 이걸 좀 어떻게 해결을 볼래? 완벽하게 이제 solve problem이라기보다 이걸 좀 어떻게 좀 해볼래라는 의미라 그랬죠. What is the best? 근데 어떻게 좀 해볼래가 했는데 질문 안에 the best way.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거를 해볼래라고 물어본다는 얘기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거를 해결할래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 공포들을 어떻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을 안 만나고 밖에 나가지 않고 전기를 24시간 켜놓으면 되나요? 뭘까요? 나는 심리학자가 아니니까 이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두려운 게 있다면 첫 번째로는 그냥 내가 두려움이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의 경우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상반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들이 살면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누군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인 문제를 바라볼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자기 자신을 볼 때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 상황이 돼 있지? 왜 나는 이렇지? 라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과의 관계나 사회적인 그 문제에 대해서 느끼는 상실감보다 자기 자신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라는 그 상황이 나한테는 더 힘들게 왔어요. 음. 그래서 이제 사소한 것들이죠. 왜 나는 이렇게 보이지? 내 외모가 이렇게 보이지? 왜 나는 이렇게 그러니까 외모도 그렇지만 난 왜 이렇게 생겨먹었지가 이제 무슨 의미냐면 내 성격이나 성향이 왜 이렇지? 그리고 나는 왜 이런 행동을 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는 뭐 어느까지 했다고 쳐요. 하지만 이제 바라보는데 용납이 안 되죠. 나는 왜 이렇지? 그러니까 나는 이렇구나가 아니라 나는 왜 이렇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왜 이 상황이지? 이렇게 계속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소한 그 여드름 하나까지 그런 거예요. 내가 왜 얼굴에 여드름이 있지? 내가 왜 얼굴이 붓지? 나는 왜 사람들보다 뭐 키가 작지, 살이 쪘지, 뭐 몸매가 안 좋지, 몸매가 더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본인 자신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만족스럽지 않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나는 이렇지?
그러니까 부정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피어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조언은 그냥 본인이 그렇다고 인정을 해주는 게 가장 우선해야 될 일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가장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그거 말고 다른 걸 많이 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된 이유는 누구누구 때문이야 라고 하는데 사실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이렇게 된 거 자체가 지금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 탓을 하죠. 그 사람들 탓일 수 있어요. 맞아요. 그 사람들의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을 수도 있죠. 됐을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는 내가 용납이 안 돼 불행한 건데 그 사람들은 내 옆에 와가지고 자꾸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잖아. 옛날에 그런 소리 들었다. 내가 옛날에 그런 상처를 입었다. 이거는 옛날에 벌어진 일이지 지금 내 옆에서 그 사람들이 나를 상처 주진 않아요. 내가 그 생각을 하니까 상처를 받는 거지. 그죠? 더 이상 그 상황은 나한테 벌어지지 않잖아요. 그 대신에 내 머릿속에 그게 있죠. 그게 있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내가 그렇게 그런 인간으로 지금 있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되니까 누군가 탓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탓을 하게 되죠. 근데 탓하면 뭐합니까? 다시 와서 그 사람들이 실제로 미안하다고 할 일은 없지만 미안하다고 한다 하더라도 변하나요? 아, 용서가 되었어. 아, 마음의 평화. 너를 내가 용서하였으니 옛날에 지었던 나의 마음의 상처는 씻은 듯이 사라지고 나는 이제 다시 티 없는 행복한 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어. 나는 자신감을 다시 되찾았어.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안 벌어지죠. 그 사람들이 사과를 할 리도 없지만 사과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상처가 씻은 듯이 났고 다시 여러분들이 잃었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의 그 감정이나 가치들이 다시 되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오는 건 아니죠.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2번. 나의 조언은 What's the best way to deal with these fears? 그런 fear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단계를 밟는 게 나는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관대하게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평생 그러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반대로 내 자신에게 관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나쁜 습관들이 없어지나요? 본인에게 혹독한 사람들이 그 본인이 생각하는 나쁜 습관들을 단번에 고치던가요? 그러면 본인 그 뭐죠? 안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본인 자신에게 관대한 사람들 뿐이던가요? 아니죠. 상당히 자기 자신에게 관대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죄책감을 가지면서 그 습관들을 계속 이어나가죠. 폭식이라든가 아니면 술, 담배, 게임, 그러니까 중독성이 있는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그게 안 좋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거를 떳떳하지 못하게 생각하죠. 수치스럽게도 생각해요. 자기가 그런 문제를 갖고 있다. 다른 사람은 중독이 아닌데 나는 이런 것에 중독에 휩싸여 있다. 나의 마음의 의지가 부족하다. 나는 일지박약이다. 라는 것을 떳떳하게 나는 일지박약이지. 난 나 자신을 사랑해. 이렇게 관대하게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본인의 그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고치지 않죠. 고쳐지지 않아요. 보통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엄청 엄청 혹독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청 비하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나는 이런 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나는 왜 이 모양이 이 꼴일까가 아니라 나는 그냥 내가 이런 모양의 이 상황이야. 나는
자신감이 넘칠 때도 있지만 지금 자신감이 없는 상태지. 내가 자신감이 없는 증상이야가 아니라 그냥 나는 자신감이 없는 증상을 갖고 있는 거지. 나는 두려움이 있는 상황인 거지. 24시간 365일 평생 생각해보면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걸 24시간 365일 10년이고 20년이고 매 순간마다 생각하면서 손에 땀을 쥐고 살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3번. Which one of these fears do you think is common and why? 이거는 상당히 개인적인 의견이죠. 이건 어떤 증상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왜 그런 것 같아?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이거는 사람들이라기보다 포비아라기보다 지금 fear잖아요. fear. 공포증이 아니라 이런 걸 두려워하는 거를 물어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두려워하는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왜 두려워하죠? 우리 조카, 사촌 조카가 엘리베이터 혼자 타는 거 두려워했었어요. 근데 동생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뭘까요? 아무 생각 없이 두려움이 없었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탔었는데 17층은 자기 집이고 7층은 할머니 집이야. 외할머니 집이야. 그래서 17층에서 7층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엘리베이터가 중간에 멈췄어요. 그러면 엘리베이터에 대한 공포증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두려움이 생기겠죠. 혼자 엘리베이터 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거예요. 그걸 나는 엘리베이터 공포증이 있어 라고 한다기보다 그냥 내가 컨트롤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른이 없었을 때 느끼는 그 두려움이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느낄 수 있는 편리함보다 컸단 얘기죠. 그래서 평생 엘리베이터를 못 타는 불쌍한 아이가 됐나요? 아니에요. 엘리베이터 잘 타요. 근데 이제 그거를 공포증이라고 이제 라벨링을 붙인 게 아니라 그냥 인정해 준 거죠. 그래, 혼자 엘리베이터 탔을 때 그 엘리베이터 문 안 열리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지. 이제 많이 컸으니까 엘리베이터 혼자 타도 되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거 눌러서 문 열어주세요. 여기 알람 이거 눌리면 관리사무소나 경비실로 이게 연결이 되니까 그때 문 열어주세요 하면 돼.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잠깐 문이 안 열린다 뿐이지 사실 그냥 금방 또 고치면 문이 열려지니까 그렇게 큰 엘리베이터 고장 나더라도 뭐 집에 못 들어온다거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엘리베이터 잘 타고 다닙니다.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이런 상황으로 상황이 변환되어서 다른 걸로 이제 증상이 다른 결과로 이어진다기보다 증상이 증상으로 남아서 공포증 레벨링으로 막 남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른들이 조심해야 해요. 그리고 어른들이 아니라면 여러분들 자신에게 좋은 어른이 돼야 되죠. 그걸 여러분들 자신에게 조금 더 관대하게 바뀔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아요. 그죠? 자, 인섹트. 인섹트를 두려워하는 경우는 뭐겠습니까? 인섹트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인섹트가 주는 느낌이 간지러워 라기보다 그러면서 소름이 돋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게 교육이에요, 교육. 이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인섹트가 뭐 좋다 안 좋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지. 아유 무서워, 이 벌레 더러워, 뭐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쪽에 그게 남아있는 거지. 그런 걸 안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거리낌 없이 거미든 지렁이든 개미든 만집니다. 거침없이 가요, 손이. 강아지한테도 가고 호랑이한테도 가겠죠. 이게 교육으로부터 시작되는 두려움이에요. 어린아기들은 호랑이가 무서운 줄 모릅니다. 호랑이는 호랑이일 뿐이지 호랑이는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에요.
개미는 개미일 뿐이지 무슨 뭐 벌레 포비아가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거미 무서워합니까? 거미는 거미일 뿐이에요. 거미 노래도 있잖아요. 거미 앞에 가서 노래도 해줍니다. 거미가 줄을 타고 노래해줘요. 거미도 구경 갑니다. 여기저기 거미가 있네. 거미도 찾아봐요. 노래해 주려고. 이해가 갑니까? 이게 교육의 산물이에요. 퍼블릭 스피킹 보죠.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서 말했을 때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응원을 받았다면 퍼블릭 스피킹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연예인들이 왜 연예인 합니까? 가수들이 왜 가수 하는지 압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비하한다고 생각한다면 무대에 쓸 수가 없겠죠. 하지만 무대에 씀으로써 그 화려한 조명을 받음으로써 얻는 기쁨이 잠깐 누군가 앞에 쓸 때 쓰는 약간 긴장감보다는 훨씬 더 크다는 얘기죠. 중독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그 화학적인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화학적인 작용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보다 훨씬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연 전에 공연을 이제 잘 하시는 뭐 락스타나 이런 사람들 인터뷰를 보면 공연할 때 너무 흥분돼요. 손에서는 땀이 나고 가슴은 심장은 빨리 뛰고 있고 나는 가만히 서 있는데도 100m 질주를 몇 번씩 한 것 같아요. 언제라도 다리가 후들거리고 뭐 사랑에 빠진 듯한 기분이 들어요 라고 하기도 하고 무대에 공포증이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손에서 식은땀이 나고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들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그다음에 눈앞이 흐릿하고 그다음에 아무 생각도 안 나요. 똑같은 증상이에요. 똑같은 증상인데 이 사람에게는 너무나 큰 두려움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청난 큰 흥분입니다. 아드레날린이 막 치솟는다 그러죠. dog 봅시다. dogs. 그것도 마찬가지죠. 아까 방금 내가 얘기한 대로 뱀이든 고양이든 개미든 호랑이든 두렵지 않아요. 이거는 교육으로부터 된 거고 본인의 경험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크네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보니까 사실 깜깜한 밤에 혼자서 잘 놀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밤이니까 빨리 불 끄고 자야 돼. 깜깜한 밤에는 뛰어다니면 위험해. 뛰어다니면 다치니까 조심해야 돼. 밤은 위험한 거야. 라고 이제 자꾸 아이도 모르고 그 교육하는 사람도 모르게 점점 더 어두운 것에 대한 부정적인 그걸 심어주죠. 왜? 그래야 컨트롤하기 쉬우니까요. 그래야 빨리 자지. 깜깜한데 노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안다면 그 빨리 자겠습니까? 깜깜할 때 그림자 놀이 하자 그러면 빨리 다 불고 빨리 그림자 놀이하고 커튼 치자 하죠. 그죠? 그래서 어두운 곳에 대한 두려움은 사실 교육된 겁니다. 경험으로 이해한 거죠. 드라이빙도 마찬가지죠. 드라이빙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모두 다 커먼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건 세대가 어느 세대냐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느 시대를 살고 있냐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어느 동네, 어느 지역에 살고 있냐에 따라서도 좀 다르겠죠. 인섹트든 뭐 다른 거든 관계는 없는데 개구리 잡고 매미 잡고 손으로 덥석덥석 잘 잡아요. 시골에서 자랐던 사람들은. 근데 시골에서 안 자른 사람은 자주 안 봤으니까 보면 낯설잖아요. 낯선 것은 익숙치가 않죠. 익숙치 않기 때문에 거리껴지죠.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죠. 경험의 문제죠. 많이 잡아봤다면 강아지도 많이 같이 놀아봤다면 괜찮을 거예요. 근데 강아지한테 대한 경험이 없다거나 아니면 강아지한테 안 좋은 경험이 있다면 강아지를 볼 때 신경이 쓰이겠죠. 사실 이건 강아지 문제가 아니라 강아지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잘 했어야지. 걔가 무슨 걔를 잘 챙기기 바랍니다. 강아지를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라면 반려라며요. 반려동물. 그럼 반려를 해야죠. 좋을 때만 뽀뽀하고 안 좋을 때는 내 책임이 아니야? 그러면 안 되겠죠.
124쪽 크리에이티브 끝났습니다. 보캐블러리 리뷰를 보고 있습니다. 시간 어떻게 가나 볼까요? 네, 5분 더 남았네요. 자, complete sentences with a correct word or phrase. You cannot give up now. You really can win. 한국 밖에서 있을 때 조금 이게 좀 다르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이 좀 다르구나. 라고 생각했던 게 있어요. 누군가를 응원할 때 우리는 뭐라 그러죠? 화이팅! 그러죠? 내가 왜 웃는지 알 거예요. 몇몇 사람들은. 그러니까 응원하는 거잖아요. 응원. 잘해.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의미라는 건 알겠어. 근데 화이팅 하잖아. 화이팅. 화이팅이 뭐야? 파이팅이죠. 파이팅. 파이팅 넘치게 일을 합니다. 뭐 저는 파이팅 넘치죠. 하죠. 파이팅이 뭐예요? 싸운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국 사람들의 그 상황을 바라보는 누군가의 응원한다는 것에 대한 응원이 필요한 게 뭐가 있단 얘기예요.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고 어려운 상황을 응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응원하는 사람이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싸움에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는 싸울 상황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저항이 많은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힘든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이제 몸에 배었다는 게. victory 많이 썼을 겁니다. victory, fighting. 열공이란 말도 여러분들 위에 세대가 썼을 거예요. 이제 한 30살, 30대들이 열공 이런 거 많이 썼을 거예요. 여러분들 세대는 뭘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대마다 조금씩 달라져요. 근데 그걸 밖에서 한국의 밖에서 한국을 들여다보면 세대별로 바뀌긴 하지만 거의 비슷하긴 해요.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를 서포트하는 일이 누군가에 대해 응원하는 게 많이 치열해요. 잘할 수 있어. 잘해. 내가 응원할게가 아니라 가서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보여. 피가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 네가 뭐 해놔. 뭐 썩은 무라도 잘라. 그래서 엄청 드라마틱하죠. 드라마틱해요. 그리고 엄청 비장해요. 비장이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났었는데 비장해요. 거의 뭐 독립운동가 수준입니다. 사실 독립운동가 분들이 더 많이 비장하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누군가를 응원한다는 거에 대한 그 힘이 많이 들어가게 응원을 하죠. 불필요한 힘이 많이 들고 그냥 잘해. 즐겁게 하고 와. 뭐 편안하게 잘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기고 돌아오거라.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냥 잘해가 아니라 1등이란 얘기죠. 잘해. 이기란 얘기예요. 결국에는 이기란 얘기죠. 이긴다는 얘기는 누군가 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하면 나는 지고 오는 사람이 되죠. 패배자입니다. 그래서 잘해라는 의미로는 결국에는 너는 패배하면 안 돼라는 프레셔가 같이 오게 돼 있어요. 한국에서 얘기하는 그 응원이란 것이. 이기고 돌아오라. 이겨라. 빅토리를 갖고 와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갖고 외국에 나가서 누군가를 응원하면 그 사람들은 약간 의아해합니다. 왜? 뭘 이겨? 이건 이기는 게 아닌데 그냥 그게 하고 오는 거야. 내 실수만 안 하면 돼. 이 정도의 마음가짐으로 가는 사람에게 뭐가 되든 뭐가 되든 그냥 한 명이라도 꼭 잡아 쥐 패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상대방은 상당히 당황스럽죠. 이게 그럴 일이 아닌데 이렇게 목숨 걸고 할 일인가? 라고 생각하죠. 그렇다는 겁니다. 자, 2번.
When you are in danger, you may get hurt. 자, 25분 알람이 맞춰졌네요. 떠들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기도 합니다. 자, 레슨 3에서 봅시다.